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선거구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과 함께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표심의 의미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광주 동남갑입니다. 개표 25.3%. 당선이 유력시됩니다. 국민의당 장병완 후보 57.6%의 득표율. 2위는 더민주의 최진 후보입니다. 동남을입니다. 개표 45.5%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민주의 이병훈 후보는 2위입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갑입니다. 개표는 39.1% 진행되고 있고요. 당선이 유력시됩니다. 국민의당의 송기석 후보 58.2%, 2위는 더민주의 송갑석 후보입니다. 서구을로 넘어갑니다. 국민의당의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민주의 양향자 후보는 31.2%로 2위입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입니다. 개표는 28.8% 진행되고 있는데 당선이 벌써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김경진 후보 73.5%의 득표율. 북구을입니다. 국민의당의 최경환 후보가 58.7%로 1위, 더민주의 이형석 후보가 33.2%로 2위입니다. 표차는 4,141표 정도입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입니다. 개표가 51.9% 진행되고 있고요. 당선 확실시됩니다. 국민의당의 김동철 후보 53.5%, 2위는 더민주의 이용빈 후보입니다. 광산을입니다. 개표 41%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의당의 권은희 후보가 51%로 1위, 더민주의 이용석 후보가 42.7%로 2위입니다. 표차는 3,452표입니다. 다음 전남으로 갑니다. 목포 선거구 개표가 49.9% 진행되는데요. 당선 확실시됩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후보 56.9%의 득표율, 2위는 더민주의 조상기 후보입니다. 여수갑으로 넘어갑니다. 개표 34.3%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이용주 후보가 45.1%로 1위, 더민주의 송대수 후보가 34.4%로 2위입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을입니다. 개표 37.1% 진행되고 있고요. 당선 유력시됩니다. 국민의당의 주승용 후보 50.2%의 득표, 2위는 더민주의 백무현 후보. 순천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45.6%. 그리고 더민주의 노관규 후보가 38.4%로 2위입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 화순 선거구입니다. 개표가 73.2%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당선 유력시됩니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후보 52%의 득표율, 2위는 더민주의 신정훈 후보입니다.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입니다.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정인화 후보가 51.1%, 더민주의 우윤근 후보가 37.4%로 2위입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입니다. 개표는 92.9%로 거의 다 개표가 됐습니다. 당선 유력시됩니다. 더민주의 이계호 후보 50%의 득표율, 2위는 국민의당의 강형욱 후보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의 황주홍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민주의 신문식 후보는 38.2%로 2위입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 개표는 67.8% 진행되고 있고요. 당선 확실시됩니다. 국민의당의 윤영일 후보 54.3%의 득표율, 2위는 더민주의 김영로 후보입니다.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입니다. 개표 73.9%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박준영 후보가 43.2%로 1위, 더민주의 서삼석 후보는 38.8%로 2위입니다. 표차는 3,200여 표입니다. 다음은 광주 지역의 판세를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의석수는 8개, 개표는 37%가 진행됐고요. 현재 1위는 국민의당의 8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판세 알아볼까요? 지금 개표가 65.7%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새누리당은 1석, 더민주 1석, 국민의당 8석 1위입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또 구청장 선거가 치러지는 곳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가 있는데요. 개표 상황 보여드립니다. 자, 현재 1위와 2위를 보여드리죠. 동구청장 재선거 개표가 33.43%, 1위는 국민의당의 김성환 후보 53.3%,
2위는 더민주의 홍진태 후보가 24.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광주의 최대 격전지였던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권은희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권은희 후보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의원님이 나와 계신데요. 현장에서 권은희 후보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예,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호응과 지지를 느꼈는데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접전 지역이다, 열세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결과를 보게 돼서 더욱 두 배로 기쁘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원래 여론조사 당시에는 권은희 후보 쪽이 더 약세다 이런 분석이 더 많았는데요.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뒤집혔습니다.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고 지지하셨던 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더 힘을 모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더 같이 열심히 해주시고 주위에도 홍보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가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본인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다른 정치를 보여달라, 그리고 초심을 유지해달라,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이제 당선이 되시면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요. 그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하시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예, 저희 국민의당이 문제는 정치다. 정치로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광주에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정치 변화를 통해서 광주 경제 활성화와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들을 꼭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와 청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은희 후보 사무실에서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 사무실을 연결합니다. 국민의당의 바람이 참 거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송정근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이계호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캠프에는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지지자들로 북적거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계호 후보를 만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렵고 힘들지만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저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 담양, 한평, 장성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저 노력이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게 저는 참으로 이 고귀하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도 올바른 정치 그리고 정도를 밟아가는 그러한 정치를 해나감으로써 저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지역 국민들께 보답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 광주 전남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당선 유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오늘 민심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참으로 저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만은 바람이 이 정도로 강하게 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19대 때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등원을 했기 때문에 의정활동 기간 또 정치했던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탈당을 하고 뭐 이렇게 등등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그대로 민주당에 잔류를 하고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바람을 느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야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여당 또 새누리당 정부가 정말 국정을 대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이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나가고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호남의 정치인들이 지금부터 시작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지자분들에게도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승리는 곧 저와 함께했던 우리 동지들의 승리입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정말 죽도록 뛰어주신 우리 지지자 그리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호 후보 캠프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개표가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은 국민의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의 지병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국민의당의 압승 이런 분위기 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못했습니다. 네.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대 7 정도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민의당이 압승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아직 개표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유권자들의 선택 그리고 유권자들의 표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네. 국민의당이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녹색바람에 더 많은 걸 걸었을까요? 아니면 더민주의 지금까지의 그런 심판의 성격이 좀 강했을까요? 더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저는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유는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새정치를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못했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국민의당이 좀 더 기대할 만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은 이제 광주 그리고 전남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이 현역 물갈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뭔가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총선 전에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방문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반문 정서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네. 우려 때문에 이 호남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고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판단 하에 문재인 후보가 방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판세를 뒤엎을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 다만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오해를 샀던 부분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와 문재인 두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지를 하지 않으면 대선 불출마하겠다는 것까지 배수진까지 쳤단 말이죠. 이제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을 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지를 할 때 이 문재인 본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지지를 유보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오해를 풀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이번 총선의 결과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완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퇴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본인이 한 이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전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거는 사실인데 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별로 국민의당이 승리하지 못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호남 자민련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 그러니까 호남에서만 지지를 받는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비록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안철수 대표에게 어떤 주어진 책무,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을 지역당이 아니라 전국당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책무를 호남 유권자들이 부여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을 위한 캐스팅 보트는 쥐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광전남 선거구의 개표 상황 매직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현재 1위 후보들입니다. 동남갑의 국민의당의 장병환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57%의 득표율. 동남을의 국민의당의 박주선 후보 당선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55.1%의 득표율입니다. 서구갑의 국민의당의 송기석 후보 당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58.2%의 득표율입니다. 네, 서구을입니다. 국민의당의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갑의 국민의당의 김경진 후보 73.5%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북구을은 국민의당의 최경환 후보가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의 국민의당의 김동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53.5%의 득표율이고요. 광산을은 국민의당의 권은희 후보입니다. 51%의 득표율입니다. 네, 전남으로 넘어가 보죠. 목포입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후보가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갑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후보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여수을에서는 국민의당의 주순경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됩니다. 45.5%의 득표율. 나주 화순 선거구 국민의당의 손금주 후보 51.6%의 득표율입니다. 당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 복성 구례 선거구 국민의당의 정인화 후보입니다. 당선 확실시됩니다. 50.8%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입니다. 더민주의 이계호 후보가 49.7%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보성 장흥 강진의 국민의당의 황주홍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해남 완도 진도입니다. 국민의당의 윤영일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네요. 다음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입니다. 국민의당의 박준영 후보 43%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전남 선거구의 개표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